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파티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볼륨 시뮬레이션을 위한 터뷸런스 FD와 함께 엑스파티클은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시네마포디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파티클 시뮬레이션이 약하다는 것이 시네마포디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 바로 엑스파티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엑스파티클에서 스모크와 파이어도 될 뿐만 아니라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이나믹과 클로스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트라이얼 버전을 받으셔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동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게 되겠는데 후디니처럼 복잡한 노드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시네마포디 유저들을 위해서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파티클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기초를 배우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작업에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엑스파티클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엑스파티클의 다양한 기능들을 배워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시네마 포디를 사용을 하면서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더욱더 디테일을 올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배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엑스파티클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글 픽셀의 광고가 되겠는데, 엑스파티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이런 파티클 부분이 제작이 되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아메리칸즈의 이런 트레드 애니메이션까지 엑스파티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아이맥스에서 보이는 이런 파티클을 이용한 빔 라이트라든가 이 뒤쪽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또한 엑스파티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복잡한 기능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도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기초를 잘 배우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작업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try에 가셔가지고 visit our customer account area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new customer로 등록을 하시면은 fused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fused가 어떤 거냐면 엑스파티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물을 제작을 하거나 지형을 제작을 한다던가 인시디움에서 나온 사이클이라는 렌더러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파티클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인시디움에 엑스파티클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XP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XP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XP 퀵툴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XP 퀵툴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셋업이 준비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훨씬 더 빠르고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심플 레인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른다면은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부분까지 아주 간단하게 벌써 셋업이 되어 가지고 제작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내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치를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모디파이어에 보면은 이렇게 터뷸런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파티클이 처음이시라면은 이렇게 XP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이렇게 준비된 예제들을 조금 보면서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항상 켜고 끄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서 마치 장난감을 만지듯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시면은 가장 빠르게 실력이 상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보지는 않겠고요. 저는 가장 엑스파티클에서 기초가 되는 2미터 부분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 지우고요. XP 시스템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P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새로 이렇게 이미터를 만든다든가 모디파이어에 해당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터뷸런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그룹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XP 시스템 솔트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눌러 주기만 하면은 여기에 모디파이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P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72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150 정도까지 늘려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P 2미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봤던 2미터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네아포디 2미터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시네아포디 2미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파티클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누르시면은 오브젝트하고 이미션 요 부분을 주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2미터 쉐입에 가시면 다양한 형태들로 우리가 형태들을 바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플레인 어떤 방향을 볼 건지 이런 부분도 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앵글을 어떻게 나오게 할지 아니면은 링에서만 나오게 할지 그리고 앵글들을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레디어스를 조절하는 부분이라든가 옵셋, 오리진, 그리고 디렉션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 다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뭐 서클이나 렉탱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휴먼 바디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2미터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디에서 파티클이 나오는지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이미션을 가셔 가지고 스피드를 제가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낮춰 보니까 주로 이제 얼굴하고 손 부분에서 파티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라인 모드로 해 가지고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처를 잠깐 끄고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폴리곤이 많은 부분에서 파티클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왜 그러냐면 emit from polygon center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폴리곤 아래아로 바꿔주게 된다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골고루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서 파티클을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엣지 부분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 부분도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텍스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텍스처 탭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이렇게 넣어 주게 된다면 이렇게 컬러가 아까 보시면은 다시 텍스처를 매트리얼을 켜 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처에 맞춰 가지고 파티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미션에 가서 한번 저희가 스피드를 제로로 해 주고 한번 이 비지빌리티를 꺼 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클들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미 채널이 지금 칼라인데 이렇게 되면은 밝은 칼라는 조금 더 파티클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어두운 부분은 파티클들이 조금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논으로 바꿔주게 되면 칼라 채널, 그러니까 칼라에 해당하는 칼라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파티클 수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티클의 컬러까지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광고 작업에서 특히 이런 파티클을 사용을 할 때 텍스처에서 컬러를 가지고 오는 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컬러들이 텍스처에서 이렇게 컬러가 나올 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양한 컬러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abstract한 이런 텍스처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미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플레인을 넣어 보고요. 여기에 텍스처에 이번에는 이 텍스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션에 지금 파티클을 많이 늘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금 어브스트랙한 이미지에서 벌써 파티클들을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로 뽑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런 파티클 애니메이션을 얻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도 실제 제작 과정에서도 파티클들의 각자의 색깔의 디테일들을 올려주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디파이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 모션 모디파이어에 터뷸런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벌써 지금 텍스처에 디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파티클들이 움직였는데도 훨씬 더 디테일들이 많아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텍스처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없다고 했을 때는 방금과 같은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디테일들이 훨씬 더 떨어져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라이팅까지 하고 여기에서 좀 질감까지 넣어 가지고 렌더링을 했을 때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팁을 이용을 해서 파티클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텍스처,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브젝트의 이미터에서 오브젝트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한 텍스처에서 매테리얼을 넣어줘가지고 이 부분에 컬러 채널을 이용을 해서도 사용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자, 이미 채널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채널에 루미넌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지금 텍스처에 한번 루미넌스를 만져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루미넌스가 지금 지정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칼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칼라가 이 텍스처 부분에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P 이미터의 칼라 채널은 칼라에서 루미넌스는 루미넌스에서 얻어오고 있는데요. 루미넌스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노이즈가 있다고 보죠. 노이즈가 있을 때 이런 콘트라스트가 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가 조금 더 이렇게 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블랙 부분에서는 나오지가 않게 되고
하얀 부분에서만 이 파티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이 클립, 로우 클립 요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자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면서 점점점 영역이 커지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요 부분을 움직여도 되고 로우 클립을 움직여도 되는데 로우 클립을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한번 자 이렇게 다 까맣게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0 프레임에서 로우 클립을 75로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90 프레임쯤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커지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을 해서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로우 클립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영역에만 파티클들이 이미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를 애니메이션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파티클이 나오도록 바꿔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노이즈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위쪽 부분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 또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만색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0 부분에 그라디언트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0 프레임에 이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주고 여기에다가 터뷸런스를 살짝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될 때 자 이렇게 라인들이 지나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도 이렇게 파티클들이 한쪽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우리가 아주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라디언트의 반경이라든가 옥타브스나 아니면 스케일들 요런 프리퀀시 아니면 뭐 시드나 앵글 요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파티클들이 생기는 영역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한번 제가 여기 모캡을 가지고 와서 이 동작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때마다 이 리깅 연산을 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메쉬만 익스포트를 알렘빅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익스포트의 알렘빅에 여기 엔드 프레임을 설정을 해 주시고 셀렉션 only로 해 가지고 폴리곤 셀렉트 된 부분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T포즈로 이렇게 알렘빅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알렘빅이 이렇게 뽑히면은 가지고 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제가 세이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선택을 가운데 버튼으로 해주시고 C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오메트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옆에 알렘빅 태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멀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엑스파티클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파티클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엑스파티클 이미터에 이미터 쉐입 요 부분을 오브젝트 모드로 두고 오브젝트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몸에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스피드를 0으로 바꿔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티클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냐면 폴리곤 센터가 아니라 폴리곤 아레아로 바꿔주면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 거는 스틱 파티클 to source object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티클들이 이제 오브젝트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알렘빅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커넥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커넥트에다가 이제 이 모든 메시들을 넣어주고 이 메시들을 합쳐주는 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X파티클 이미터에다가 넣어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티클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따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한번 우리가 오브젝트 자체를 비지빌리티를 꺼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션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기에다가 파티클들을 넣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stick particle to source object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티클들이 오브젝트를 따라서 약간 반짝이는 그런 느낌들을 내는 그런 샷들이 있다면 이미션에서 이런 full life span 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짧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클들이 몸에서 여러 군데서 생겨나게 되면서 마치 반짝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벌스 레이트 요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파티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모션 모디파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터뷸런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스틱 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 여기서 X파티클 이미터에 오브젝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터뷸런스가 적용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지금 너무 크니까 약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로 낮춰주고 스트렝스도 약간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파티클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birth rate를 조금 낮춰주고 한 30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파티클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스틱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몸에 붙어있는 파티클과 함께 이렇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티클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모션 그래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파티클 애니메이션들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파티클들을 적용시켜 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멋있는 파티클 애니메이션 또한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엑스파티클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로, 자, 이렇게 우리가 파티클을 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레이트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파티클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는 여기서 스피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파티클들을 느리게 바꿔줬었죠. 근데 엑스파티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레이트 모드 말고도 다른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클이 어떻게 나올지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샷을 이용한 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디파이어에서 모션 모디파이어 터뷸런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미터 같은 경우에 숫자를 조금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로 줄여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XP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2m를 넣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샷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로 한 번에 쌓아준 파티클들이 나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뒤로 트레일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샷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션의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레이트하고 샷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들로 여러분들이 이미터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미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런 형태들하고 그리고 모드들로 이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미터를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모디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속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모디파이어에서 거의 쓰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P 어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티클을 빨아들이는 애가 되겠죠. 그리고 어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어보이드에다가 오브젝트를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스피어를 켜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을 피해 가지고 파티클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XP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제가 스피어를 이렇게 넣어 줬는데 스피어를 넣어 주게 되면은 이 파티클이 이 오브젝트를 따라가면서 이 오브젝트를 커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XP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딩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나오는 방향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티클이 나오는 방향들을 바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마치 자석처럼 서큘러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파티클들 아니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P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들을 점점점 느리게 바꿔주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의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서클 요 부분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1, 2, 3, 3개를 만들고 팔로우 패스에다가 드래그를 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서클 안쪽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트렝스를 이렇게 올려줄수록 훨씬 더 이거에 맞춰서 깔끔하게 떨어져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가 낮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자 제가 다른 거는 꺼볼게요. 다른 거 꺼보고 여기에서 나중에 오픈 BDB 메셔 이런 부분을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여기에서 메셔에 들어가시면은 제너럴에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액체 같은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로 파티클들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 BDB 메셔와 함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XP 팔로우 스플라인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스플라인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스플라인에 팔로우 스플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스플라인에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 파티클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llow Surface가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펙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Follow Surface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오브젝트 가운데 버튼 눌러주고 일단은 다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지금 바꿔줬고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키워볼 텐데요. 자, Follow Surface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일단은 제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뭐 지금은 잘 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여기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터뷸런스를 줄이고 한번 자 2m에서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자 여기에 또 오브젝트를 링크를 시켜주고요. 그러면은 파티클이 여기 공룡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폴리곤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배웠죠. 폴리곤 센터가 아니라 폴리곤 아레아로 하면은 전반적인 영역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거를 해줄 수가 있냐? 제너레이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XP 트레일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티클들이 몸을 감싸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미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션을 이밋 올 프레임이 아니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프레임까지만 파티클들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파티클들이 몸을 점점점 감싸게 되면서 이렇게 마치 선으로 감싸져 있는 공룡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스케일이 조금 작은 터뷸런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서 XP 2m의 스피드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가닉한 라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일과 팔로우, 서페이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파티클을 원래대로 돌려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파티클이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XP 리밋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X, Y, Z 엑시스의 리밋들을 정해줘가지고 파티클이 나올 때 어떤 부분에서는 Z축으로는 더 이상 파티클이 안 가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XP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파티클을 조금 더 숫자를 한번 낮춰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션이 한 100 정도만 이렇게 해보고 아까 사용을 했었던 XP 트레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터뷸런스는 잠깐 끄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파티클이 마치 네트워크 회로처럼 이렇게 특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90도로 되어 있는데 뭐 45도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 여기서도 45도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이런 네트워크도 여러분들이 얻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푸시 어파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모그래프에서 푸시 어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밀어주는 친구가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티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디스탄스를 제가 한번 올려줘 봤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이 일정하게 간격을 벌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에도 필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재생을 해봤을 때 필드가 적용된 부분에서 이렇게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운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운드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사운드에 맞춰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XP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크리멘털로 기본 셋업이 되어 있는데 파티클들이 점점점 가속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use spline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바꿔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XP 스핀 같은 경우에는 자, 파티클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XP 스핀을 켜줬을 때는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이 부분은 자, 이 파티클 자체의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2m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모드에 가시면은 에디터 디스플레이가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박스나 다른 부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바꿔줬을 때 이때도 스핀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XP 2m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테이션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extended data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general data에 로테이션을 자, 이렇게 값들을 조금 정해줬을 때 파티클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심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한 10 정도로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파티클까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XP,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넣어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할 때 XP 스티키에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티클들이 달라붙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BDB 메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클들이 달라붙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메셔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XP Strange Attractors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미터를 다시 리셋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로 특이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위치들을 바꿔줄 때 또 파티클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 여기 어트랙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데 XP 이미터의 렉탱글을 스피어 모드로 바꿔주면은 또 전혀 다른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트랙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실은 뭐 어떤 형태가 나올지 정말 알기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만져 보시면서 특이한 형태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모드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웨이비 터뷸런스 등등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노이즈 타입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셔가지고 그 샷에 어울리는 그런 터뷸런스를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XP, 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 것처럼 바꿔주는 애가 되겠고, 윈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쓸 수도 있게 되겠고요. 지금은 모디파이어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합쳐가지고 섞어서 쓰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모션 모디파이어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부분을 뭐 합쳐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룹을 바꿔준다던가 스케일을 변경시킨다던가 생명값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파티클들을 나오게 하다가 프리즈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웨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션 모디파이어에 예를 들어서 그래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두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웨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비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웨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볼 수가 있겠는데,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XP 킬이 되겠는데요. 자, XP 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만 파티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은 자 이렇게 파티클들이 어디에서 가다가 특정 영역에서는 사라지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게 XP 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파티클들이 나중에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없애준다던가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XP 브랜치가 있겠는데, 브랜치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전 터널 섹션에서 일렉트릭 부분, 전기 부분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혹시 지금 엑스파티클 기초를 먼저 들으시려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들으신 분들은 XP 브랜치는 그 수업에서 많이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P 스펀 요 부분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 중 또 하나입니다. 제가 파티클을 일단은 조금 숫자를 낮춰보도록 할게요. 한 10 정도로만 이렇게 바꿔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emitt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조금씩 나오던 파티클에서 또 다른 파티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XP emitter가 기본 파티클이고 여기 XP emitter, 여기 형태가 조금 다른 emitter가 바로 스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풀 라이프 스팬으로 안 하고 조금 짧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오다가 사라지도록 바꿔 볼 거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클마다 다른 파티클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XP 스판에 가셔가지고 스판 넘버나 이런 부분들도 바꿔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티클들을 여러 가지 이미터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거 중요한 거 한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P 이미터 이 스펀에는 뭐 터뷸런스를 넣어주고 싶은데 메인 이미터에는 넣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add 그룹을 해서 그룹 한 개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이미터 같은 경우에도 또 파티클 그룹 2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그룹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뒤쪽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그룹에만 여러분들이 터뷸런스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시면은 터뷸런스를 이렇게 켜줬을 때 여기에도 그룹 어펙티드 요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지 지금 두 부분이 다 적용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 빨간색 그룹에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뒤쪽에 나오던 친구들에만 터뷸런스가 적용이 되고 앞에 나온 애는 적용이 안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그룹 1을 적용을 시켜주고 2를 빼주게 된다면 자, 이 빨간색은 터뷸런스에 적용이 받지 않지만 이 파란색 파티클들은 이렇게 터뷸런스에 적용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룹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모디파이어나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멀티 스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멀티 스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도 스펀이 나오다가 여기서 또 튀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레벨 1, 2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를 예를 들어서 한 20으로 해보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다가 20 프레임에 이렇게 터지다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해주면은 자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폭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판이라는 부분도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제가 텐드릴이라는 거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파티클 뒤로 따라오는 라인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파티클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XP, 터뷸런스 이런 부분을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파티클들이 다 흩날리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XP 텐드릴에 보시면은 여기 follow sourc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 파티클들을 따라서 마치 이렇게 파티클들이 자라나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맥스 파티클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0 정도로 낮춰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클들이 50개의 파티클들만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특이한 형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XP 트레일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만 메셔를 이용을 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모디파이어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정말 빠르게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볼 게 이제 generators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오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터를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Y 실험실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셀 오토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사이즈들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더 디테일한 형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나는 듯한 파티클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BDB 메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나는 것 같은 이런 장면들을 3D에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나 메셔 같은 경우에는 여기 2m를 연결을 한번 시켜줘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BDB 메셔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인하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플레이나 메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탄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클 간의 간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폴리곤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캐터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랜드스케이프에 한 20, 2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피어를 여기에다가 아래다가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스캐터에 여기에다가 스캐터 온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넣어놨던 이 스피어의 형태들이 이렇게 지형에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약간 옥테인의 스캐터하고 비슷한 기능처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XP 셔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우리가 보로노이처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뜯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글래스가 깨진 것 같은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보로노이의 형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플라인 메셔 같은 경우에는 스플라인을 메쉬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데에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XP 2m가 이렇게 나오고 숫자를 조금 줄여줘 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레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터블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시는 것처럼 XP 트레일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라인들이 메쉬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XP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X파티클의 이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오처럼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t Rotation to Face Camera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클들을 이렇게 움직여 줄 때 이 형태가 카메라를 계속 따라오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까지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파티클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 그것들을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형태들을 바꾼다던가 BDB 메셔를 넣는다던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스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들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배웠던 것들을 응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예제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 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시고 여러분들의 작업에 적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 번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이용을 해 가지고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영상을 지금 애니메이션의 모드를 핑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영상으로 바꿔줬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m의 이미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여기에 텍스처 모드의 컬러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 보시면은 좋겠고요. 자, 2번 파일 그룹을 여시면은 파티클들을 이렇게 그룹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2m에 여기 보시면은 그룹을, 자, 여기에는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X 파티클 2m에다가 이렇게 그룹을 두 개를 지정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터뷸런스는, 자, 그룹이 이 2 번에만 적용이 되도록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이펙트를 넣으시고 특정 파티클에만 적용이 되도록 꼭 이 그룹을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아까 보여 드렸었던 XP 팔로우 서페이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브젝트에 제가 적용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드래그도 이용을 하고 터뷸런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라인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적용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팔로우 서페이스에서 여기서 옵셋이나 이런 베리에이션 요런 것들도 한번 변경을 해 보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아메리칸스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고 툴에 페인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영역에 애드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텍스 맵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특정 영역에 조금 부드럽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X파티클의 오브젝트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셀렉션이 있습니다. 지금 페인팅을 해 놓은 것을 벌텍스 맵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생을 해 보면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렸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디포머를 엑스파티클 2m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엑스파티클 아래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게 되면은 디포머로 어떤 특정한 파티클의 형태나 이런 모양들을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5번에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셀 오토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BDB 메셔를 저는 이용을 했습니다. BDB 메셔를 XP 트레이를 이용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셀 오토에 XP 트레이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점선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XP 트레일에 보시면은 within distanc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파티클이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라인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XP 트레일이 이 오픈 BDB 메쉬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포인트 레디어스가 이 복셀 사이즈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오브젝트가
조금 디테일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을 더해 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subdivision surface를 1 정도로만 넣어 줄게요. 1 정도로만 넣어 주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서를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서를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 준 다음에, 자, 이 디스플레이서의 쉐이딩에 쉐이더에 노이즈를 한번 넣어 줘 보도록 할게요. 노이즈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나왔지만, 여기에서 사이즈들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 주고 쉐이딩에서 한번 글로벌 스케일을 줄여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줄여 주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적용을, 지금 디스플레이서를 여기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넣어 주는 게 더 좋겠네요. 자, 한번 요런 식으로 해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오브젝트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디스플레이서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겠죠. 여러 개를 쓴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낮춰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글로벌 스케일을 크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이즈 값을 조금 바꿔준다고 한다면 디테일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ubdivision을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널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서를 넣어줘 가지고 이런 디테일까지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조금 이런 연산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뭐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연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난다던가 조금 딜레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의 순서들을 조금 바꿔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XP 프래그멘터인데요. 이 프래그멘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파티클처럼 바꿔주는 애가 되겠는데, XP 이미터를 적용을 시켜주고, XP 이미터에는 제가 이 다이너소어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소어를 한번 파티클처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XP 터뷸런스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 이렇게 파티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펙터에다가 필드를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피어 필드를 넣어줬고요. 똑같은 필드 한 개를 여기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필드에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필드 한 개로 한번 이 세 가지 효과를 다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재생을 시켰을 때 지금 이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필드를 움직여 주게 된다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케일이 너무 커니까 스케일을 한번 없애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면은 파워를 조금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조금만 더 낮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버텍스 맵에서 제가 파티클이 나오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스피어를 일단은 에디트 할 수 있게 C를 눌러서 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벌텍스 웨이트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0으로 하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벌텍스 맵이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엑스파티클의 스피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셀렉션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재생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에서 파티클이 다 나오게 되겠지만,
벌텍스 맵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은 자, 이 벌텍스 맵에 지금 웨이트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파티클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벌텍스 맵 태그를 눌러주시고 필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스피어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 요거는 빼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가까이 갈 때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들이 이 벌텍스 맵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업했었던 비하인드 선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런 돌들이 큰 돌에 부딪힐 때 이런 파티클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음과 같은 셋업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XP 디포머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누르시고 여기 유틸리티에 보시면은 XP 디포머가 있습니다. XP 디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에다가 이미터를 넣어 주시고요. 이 이미터에다가 뭐 터뷸런스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포밍이 되는 오브젝트까지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XP 브랜치를 여러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서를 이렇게 위에 넣어주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스플라인 메셔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지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다가 디테일들을 넣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류님이 작업했었던 스카이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BDB 버전하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버전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XP 트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트레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m 하나에 이렇게 발 한쪽씩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모드를 이용을 했고 이미션에서는 풀 라이프 스팬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오브젝트에서 역시 stick particle to source object 이 부분을 이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XP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랭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스의 길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게 해준다면은 이렇게 점점 빨리 없어지는 트레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짧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라인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2m의 이미션 이 부분이 레이트로 돼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샷으로 해준다면 처음에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샷 모드로 할지 레이트 모드로 할지 그리고 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가 랭스들을 바꿔볼지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타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변경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모캡 데이터에 넣어 보시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들의 이렇게 라인들이 트레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될 수 있도록 연습을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파티클들이 떨어지도록 한번 그래비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폴리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가 익스텐션에 여기에다가 콜라이더를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은 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클들이 튀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운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콜라이더에 여기 보시면 스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enable을 해주시고 여기에 add emitters 이렇게 해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가 콜라이더에 닿게 되는 순간 이렇게 추가적인 파티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에 제가 이렇게 XP 이미터를 연결을 시켜줬는데 다른 제너레이터에는 이렇게 이미팅이 되는 스퍼닝 이미터를 넣어주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또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이더에 여러분들이 스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엑스파티클의 기초부터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컴퓨터가 에러가 나고 뻗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작업을 해보시면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제가 만들었던 예제들을 꼭 따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Y 작업에 들어간 엑스파티클들을 제작을 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